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아주 진짜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TV를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평균 단가가 26,500원, 비중 25%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PCB 업체도 뭐 워낙에 주가 흐름 좋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도 수익 중이시긴 한데 그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지금 전화 주신 걸까요? 아니 29,000원, 뭐 500원 정도 갔다가 예. 이게 요즘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 상태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해서 예.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올라온 대덕전자이긴 한데 좀 늦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보유를 하면 좋을지 대덕전자의 전망과 함께 전략들 점검을 해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뭐 PCB 업체도 워낙에 좋은데 최근 들어서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니까 설마 여기서 안 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드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네. 항상 이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예. 항상 이제 제가 PCB 관련주들 뭐 코리아 서키트, 뭐 대덕전자, 네. 심텍 이런 거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덕전자를 아주 이제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성장성은 좀 어떻게 이제 기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은 계속해서 성장성이 크게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전자기기들의 필수적인 부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만드는 시간을 굉장히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분야에 대략 한 매출의 70%, 그 다음에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략 한 30%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비메모리 쪽에 계속해서 이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그야말로 세계의 화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3차 산업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중요했지만 4차 산업에서는 더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 바로 반도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최근에 뭐 인수위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등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TSMC 수준의 이런 인프라를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더욱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이나 SK에서 계속해서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3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매출 캐파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강국이죠. 메모리 그렇죠.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은 이제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메모리 분야에서도 DRAM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고 DDR5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DDR5에 대한 어떤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분야에 크게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PCB라는 이런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 DDR5가 생산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함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DDR5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DR4보다는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함께 또 수혜도 가능하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대덕전자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도 워낙에 좋았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대략 이 시설 투자에만 2,700억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네. 올해에도 1,000억 정도를 더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투자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금 현재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저번 주까지 시장이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으나 사실 이제 약간 비실비실 조금씩 그렇죠, 올랐죠. 그렇죠. 네. 조금 이렇게 이제 뭐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적으로 실적주들은 항상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었고 시장의 어떤 이 영향을 받아서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그냥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어떤 관점이 함께 들어가면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시장에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다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때문에 묵직하네요. 시장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주들은 조금 더 눌림 기회를 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그냥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딱 봐도 이 이평선에 대한 이런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대략 한 26,000원 중반 혹은 이제 후반대까지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함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이 대덕전자나 이런 PCB 관련주들은 시장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사면 그냥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 이슈들을 보고 나서 예. 그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을 해줄 때 네.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는 이제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재 실적주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시장의 이슈들을 반영을 하고 눌림 구간에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여유롭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26,000원 구간,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면 24,000원 중반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확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까지 눌리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비중이 그렇게 뭐 적게 들어가신 부분은 아니세요. 맞아요. 비중이 이제 적게 들어가신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제 추세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가적인 대응 없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제 전고점인 29,600원 이제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면서 이제 29,6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모두가 수익인 구간에 이제 접어들게 돼요. 네.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노리시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진행을 하시면 뭐 훌륭하게 뭐 수익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대덕전자는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혹시 비중을 좀 늘리실 생각이시라면은 지금은 아니랍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금 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거나 이거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 좀 더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는 목표 지점은 전고점인 29,6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눠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슬쩍 참고 보시고.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자, 첫 번째 전화 종목이었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종목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항상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죠. 하필 내가 살 때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걱정이실 텐데 아마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종목에 대한 믿음 갖고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종목이네요. 닉네임이 굉장히 또 인상적인데요. 이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ISC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29,900원에 15%네요. 지금 질문을 한 가지 주셨거든요. 혼자만 계속 조정받는데 업황에 문제가 혹시 있나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ISC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월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36,500원까지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 좀 밀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몇 달 동안 좀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현재 주가는 28,35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종목에 아니면 또 업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목표가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ISC입니다. 종목에 아니면 또 업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진단을 해주시고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이랑 예. 업황에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 수급의 문제겠죠. 반도체에 대한 그런 예. 아직까지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가격을 못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소켓입니다. ISC는 이제 반도체 소켓 쪽인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업종으로 이제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또한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ISC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자체가 줄여서 차트를 줄여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줄여봤을 때 이러한 우상향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가할수록 뭐 전방 산업과 상관없이 이 ISC 같은 이제 테스트 소켓용 업체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이런 지지저항선이 정해져 있는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ISC는 바로 이런 241평, 즉 이제 1년선에 있어서 굉장히 지지 라인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매매의 타점으로 잡는다면 좀 더 극대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팁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ISC는 결국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세계 1위. 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와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 그런 신사업에 있어서 많은 그런 기판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판에 맞는 또 테스트 소켓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각각에 맞는 소켓들이 필요한 만큼 그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각화되어서 증가가 된다는 말이죠. 예. 결국에는 이 ISC는 이제 종목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입가가 29,900원이신데 진입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보시니까 굉장히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ISC라는 좋은 종목을 또 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요.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보자면요.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ISC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인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전환을 하면서 이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시작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한 가지 또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ISC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가 지나면서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램 낸드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판 쪽은 이제 좀 조정이 좀 덜 오는 그런 느낌이겠지만 소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후공정으로 가는 업체이다 보니까 예. 그런 수급도 후에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면 바로 이제 15%이시기 때문에 뭐 굳이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제 35,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이때부터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SC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지켜보면 우상향하는 데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ISC도 좀 믿어보면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따로 고민하지는 마시고 이 비중 그대로 해서 쭉 끌고 가보시죠. 자, 그러면 전고점 거의 부근입니다. 3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시고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푸른 하늘님의 ISC 살펴드렸습니다. 수익 충분히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김성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현대건설기계 갖고 계십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37,350원입니다. 매수 비중이 10%이시고요. 이 종목 현재 주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는 35,85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자,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내려와 있어요. 지난해 5월쯤이었는데 그때 고점이 68,2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이제 다시 솟구칠 때는 안 된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안 됐나요? 일단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아마 이제 이 종목을 그 건설에 대한 수혜로 접근을 하신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 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먼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정말 이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건설 장비 쪽을 이제 주 제품으로 이제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수출이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런데 네. 이제 원래 계속해서 건설 쪽에 대한 이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가 이제 올해부터 좀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예. 이제 수출량을 이제 계속해서 이 신흥국에 대한 이런 수출을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이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뛰어난 실적과 어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좋은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과 더불어서 이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때도 작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이제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발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건설 업황이 조금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좋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지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업황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와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종목이다. 조금 이제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시청자님께서 이게 정책발로 건설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현대건설 기계도 뭐 회사도 워낙에 좋고 네. 건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수출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은 이 민간 공급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수혜를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지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또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서 35,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했는데 예. 35,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35,000원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32,000원 후반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때문에 35,000원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35,000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이제 이 우리 시청자님의 어느 정도 관점이 중요한 거겠죠. 네. 나는 건설주로 보고 이제 최근에 이 정책에 따라서 네. 이 어느 정도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내가 원했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소폭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이상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기 좋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길게 들고 가셔도 되겠으나 다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점이 잡혔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 대비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35,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35,000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선 정리를 하시고요.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수익 구간에 와줬을 때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주목을 받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어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성이 시장에서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기계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만 네. 다른 종목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다른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기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5,000원 요 가격을 지지를 해주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쭉 뚫릴 수가 있게 되니까 35,000원의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지지를 받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일단은 짧게 보신다면 거기서 팔고 다른 종목 보시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일단 거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고 나서 나중에 더 좋은 시점, 진입 시점을 다시 잡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열님의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죠. 네, 천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태강인데요. 예, 매수가가 저기 127,300원, 아니, 12,7,300원이고요. 예. 28%입니다. 12,730원에 28%요? 네네. 예, 혹시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요게 작년 8월인지 9월인지 정확하진 아하. 않아요. 예, 매수하신 지 제법 되셨어요. 네네. 네, 그런데 한참 그때 잘 갈 때는 정말 빨리 올라갔던 종목인데 계속 좀 내려오네요. 예. 예, 좀 답답하시죠? 아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광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크게 뭐 변동도 없이.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될지 몰라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 태광이 조선 그 피팅 밸브 쪽인데 이게 계속 네네.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메리트가 과연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 김영호 전문가님, 태광,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참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가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태강 같은 경우에 일단 산업용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이잖아요. 예. 뭐 주로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양 플랜트 각종 설비에 이제 들어가는 업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원전에도 이제 이런 부품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수급 모멘텀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자면은 지금 태강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여기 한번 작년 이제 4월 달이었죠. 네. 4월 달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 이때 이후로 이제 큰 그런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선 업체에 대해서 그런 대사이클이 온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할 거다. 이러한 이제 호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 즉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큰 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큰 손 분들이 좀 거래량을 좀 크게 올리면서 크게 이제 주가를 띄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여기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자, 거래량이 여기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윗골이 크게 달았죠. 자, 윗골이 크게 달았다는 건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정리했을 수도 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전에 거래량을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그 큰 손분들의 그런 물량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긴 했는데 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을 보면은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전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야, 내가 한번 자리를 줄 테니까 네. 여기 한번 나와 볼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예. 유혹을 했는데 물량이 여기서 좀 이제 나오지 않자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물량을 한 번 더 내려칩니다. 내려치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즉 이제 아직
그 큰 손분들의 물량이 남아 있지만 예. 지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어찌됐든 이 주가가 사실 보면은 이 기업 자체의 재료가 사실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적 또한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지만 연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 됐지만 재작년까지 하더라도 재료가 그렇게 강한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이제 시가총액을 본다면 한 2,700억 정도의 이제 스몰캡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주가의 변동성 이렇게 한 번에 그런 주가의 큰 변동성을 보인 경우에는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근데 그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물량을 많이 뺏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량을 뺏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네. 이슈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기간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 이제 지금 비중이 좀 작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비중이 이렇게 큰 축에 이제 속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추가 매수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가 평균 단가를 보시니까 추가 매수도 한번 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950원 라인을 지금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네, 9,500원이죠. 9,500원. 네, 9,500원 라인을 좀 기점으로 보고 있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여기를 좀 이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조금 하방으로 좀 크게 칠 수 있다. 즉 이제 그 의도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9,500원 기점으로 조금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12,730원이죠. 네. 위로 보시면은 이게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좀 기간이 일단 걸릴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9,500원을 기점으로 만약에 여기를 좀 강하게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좀 빠르게 포트를 이동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실적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2021년에 연간 이제 컨센서스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135억 이렇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 여기가 이제 좀 텅 비어 있죠. 컨센서스가 없다는 겁니다. 리포트가 이제 발간이 되지 않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큰 손분들의 좀 놀기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되고 9,500원 기점으로 만약에 이거 강하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로 좀 포트를 좀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만약에 9,500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저점 부근에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빠르게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9,500원 이탈 시에는 거기서는 손절담보 각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한 가지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물타기 좀 하면 어때요?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만약에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네. 그러한 좀 큰 재료가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이 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모멘텀이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비중이 28%라면 작지 않은 비중이고요. 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좀 많이 증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요, 9,500원 라인에서 한번 해보시고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9,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매물대가 좀 강하게 한 번에 쳐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 매물대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9,500원에서 해보시고 빠른 대응 각오하시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점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더 답답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태광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봄바람 밤빛님께서 아주 서정적인 느낌 나네요. 자, 갖고 계신 종목은요,
에어부산입니다. 매수 가격이 2,350원이고 비중은 5% 갖고 계시는데 이 가격대라면은 뭐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연을 좀 남겨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십니다. 원래는 LCC 쪽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매수를 생각을 하셨군요. 대한항공을 매수하려다 낮은 비중으로 약간 가벼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항공과의 비교도 괜찮을까요? 네, 이 항공 쪽으로 그 매수를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제일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대한항공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에어부산으로 잡으셨는데 이 선택이 어떤지 항공 쪽에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섹터죠. 항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오늘 12시까지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가시적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실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항공주는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이제 선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선별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LCC 쪽은. 네. 이제 왜냐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움직임이 느리고, 네. 그 다음에 LCC 쪽은 굉장히 좀 주가 탄력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LCC 쪽을 이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LCC 쪽은 아무래도 당연히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예. 지금 이제 뭐 LCC 쪽은 이제 진에어, 그 다음에 뭐 제주항공, 뭐 그 다음에 뭐 에어부산 말씀 주셨던 거, 네. 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주가의 탄력성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항공주들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기업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이 다 망가졌었는데 무슨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방어가 굉장히 잘 됐죠. 화물 많이 실었잖아요. 그렇죠. 화물 방어, 이제 화물 운송을 많이 하면서 실적 방어가 굉장히 잘 됐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려감을 조금 그 내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네.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걱정이 조금 많았었던 기업이고, 옛날에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주가가 이제 한번 거래 정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횡령 매입 혐의가 한번 네. 발생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한번 급등을 했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또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걱정이 또 굉장히 컸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다행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잘 했죠. 이제 2천억이 넘는 돈을 이제 다행히 이제 자금 조달을 잘 해내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런 우려감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는 했으나, 네. 지금 이미 또 전년 대비 올해에도 영업 손실이 더욱더 커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LCC 관련주들,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더더욱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보다는 좀 더 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더 이제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LCC를 접근을 해야겠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탄력이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의 탄력이 있는 LCC 쪽을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먼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네.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항공주 중에 또 이제 아시아나 IDT가 또 굉장히 탄력이 강하잖아요. 네.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고, 티웨이 항공이나 현재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해외 노선이 이제 부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실적은 같이 올라올 겁니다. 실적은 같이 올라올 텐데, 상대적으로는 기업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수남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상대적으로 조금 받쳐주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접근을 하셨고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굳이 수익 중인데 뭐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일전에 그 유상증자 때에 인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2,45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는지 구간을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돌파가 나와주지 않고 한번 꺾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차라리 이제 항공 쪽을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어부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항공주들에 대한 전략도 같이 폭넓게 좀 잘 잡아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봄바람 밤비님께서 보내주신 에어부산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예. 내일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테마주들, 그런 특히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테마들은 더 이상 이제 눈여겨 보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대성 정책주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좀 많이 끝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이 네.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관심을 지속할 때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오늘 목표가 달성했던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점주 도 네. 차라리 괜찮습니다. BJ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방에서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오프닝에 대한 트레이딩. 예전에는 이제 제가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트레이딩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순환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포트를 옮기면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저는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번 이제 미스터 진단 때 좀 크게 이제 yes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인가 네. 라고 물어봤을 때 yes 했다가 시청자분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이 저는 주목을 해보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올린 이후로 가격 전가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벌금에 대한 지금 요구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 강자 누굽니까? 바로 K 배터리입니다. 예. 그럼 K 배터리들을 이제 필두로 이제 이제 하청 업체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겠죠. 계속해서 꾸준히 사모으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AACR이 이제 3년 만에 대면 개최를 하는데 마켓 드디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네. 한 가지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바이오주들로 굉장히 이제 짜릿한 그런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 공부 제대로 안 했다가는 네.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이러한 AACR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지만 그리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들어가시는 거면은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 정도, 진행 정도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좀 매매를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슈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겠어요?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슈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뭐 FOMC 의사록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이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템포는 이제 쉬어갈 만한 이제 포트를 재정비할 만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FOMC에 대한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조금 눌림 기회를 줄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시장이 눌렸을 때 이것을 그냥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너무 보지 마시고 예. 분명하게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와중에 이제 순환매는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계속해서 강하게 이 종목 저 종목 저 섹터 이제 이 섹터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잡아갈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관심으로 이제 좀 계속해서 두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 하기 좋은 섹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죠. 네. 이제 뭐 여행주나 그다음에 뭐 면세,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이제 뭐 화장품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5G 최근에 드디어. 예, 저번 주 이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네. 한 차례도 단기적인 이런 순환매가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통신 장비 쪽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아싸 하고 그냥 계속해서 담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섹터들을 계속해서 두고 보면서 순환매를 준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일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순서가 있죠.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공개 방송 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3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그날 시장 짚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네. 종목을 좀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3시 30분입니다. 매주 반복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두드려보기, 그리고 주간 시장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김영일 전문가께 많은 팁을 얻고 가실 분들은 내일 3시 30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뿐만이 아닙니다. 김영호 전문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트렌드와 펀더멘탈.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하고 이거에 따라가야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네. 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신의 돈을 놔둬야 그렇죠.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이제 또 펀더멘탈이다. 내가 주식을 샀어도 네. 물리더라도 이게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식은 결국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주식을 어떻게 찾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잠시 후 저녁 6시에 바로 이어지니까요.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들 챙겨 가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 라이브 일정도 있으시죠? 수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아쉽게도 2번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한 번밖에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수요일에 집약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월 6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인데요. 주식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 비법을 김영우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드릴 거 여러 가지 다 전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